안녕하세요. 2학년 4반 2번 김연우입니다. 오늘은 풀비린내에 대하여 발표할 건데 제가 이걸 필기하다 보면 느려질 수 있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넘기면서 필기가 다 된 것만 보시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바로 보자면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슬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 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여기까지 보자면 원래 비엔날레라는 게 그 경연제란 의미로 미술의 영역에서는 2년마다 열리는 전람회 및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연잔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광주부터 이따까지 이거는 필자의 경험을 제시해서 지금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부터 놓여 있었다. 여기까지는 수라시 쿠슬웡의 감성적 기계의 구체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새로운 용도라는 게 있어요. 이 새로운 용도는 뭐냐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휴식 취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 말하자면 달리는 무기. 여기 달리는 무기 있죠. 달리는 무기부터 끝까지는 감성적 기계의 의입니다. 감성적 기계의 의. 그 다음에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갈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여기도 보자면 면허를 따놓고부터 되었다까지는 원래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음이 답답할 때 쭉 들어갔다까지 줄을 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동차가 너무 편리해서 이 편리함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자,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탱스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여기까지 보자면 여기 자기 자신 영토 안에 이렇게 쭉 충족해준다까지 이거까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동차는 충돌하는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뭐냐면 첫 번째는 머물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은 움직일 필요성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자동차가 동시에 충족을 해줌으로써 그런 도구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도구가 자동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까지 보자면 아늑한 자궁. 여기 아늑한 자궁. 이거는 뭐냐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 방해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이 위에부터 여기까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동차에 대한 필자랑 현대인의 인식, 자동차에 대한 인식입니다. 필자랑 현대인의 인식. 그리고 가자면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여기까지.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여기를 보자면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경험의 계기. 근데 이거는 정말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는 풀벌레들이 차장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풀벌레가 창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 이거는 뭐냐면 운전 중 난 소리에 대한 필자의 짐작입니다. 원래 필자는 모래 알갱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풀벌레가 차창에 부딪히는 소리였던 거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니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 기계 물살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범퍼는 충돌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앞과 뒤에 설치한 장치고요. 그리고 푸르죽죽한 것들, 초록색으로 하자면 푸르죽죽한 것들은 풀벌레들의 죽은 잔해입니다. 그리고 먼지 뭉치는 원관념이 풀벌레입니다. 풀벌레.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여기까지는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풀벌레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 마지막으로 몸서리 쳐지는 기억은 죄책감 때문에 몸서리 쳐지는 기억이 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운전 중에 풀벌레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지지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말로 충격이었다까지 이거는 모든 운전자가 이런 겪고 있다고, 살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이거는 필자의 깨달음입니다. 필자가 다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을 자각하고 있어요. 옛날 티베트의 숙녀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 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행위. 이거는 다른 생명을 살상하는 자동차의 폐해입니다. 아까는 자동차가 편해져서 좋았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자동차의 폐해를 느끼게 된 거고, 얼굴에 7겹의 천 두르고 다닌 것은 다른 생명을 보호하려고 티베트 승려들이 노력을 한 것이고,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이 선은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 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 이것은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경각심.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이고,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 비린내가 원재 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여기까지는 풀벌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험을 통한 마지막으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정리가 완료되었고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